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웅크릴 때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쏟아오를 순간이 올해도 또 올 거다 봅니다. 갈수록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던데 백화점 같은 유통주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 시점인가요? 많은 분들이 작년 말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한국에서 수출 경기가 한번 좋아지면 그 돈들이 각 내수에서 돌았어요. 울산 지역에 그래서 백화점이 큰 게 있었고 울산이 잘 살았잖아요. 포항도 잘 살았고. 그럼 제가 가끔 이런 말씀 하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도나요? 아니, 그 조선소 보면 옛날에 조선소에 돈 벌어서 거제도에서 돈을 썼는데 그 조선소 가면 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 아시죠? 다 송금하겠죠. 뭐 백화점도 이천 근처는 좋겠죠.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나머지 어느 지역이 소비가 엄청 늘까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의 백화점들이 의류라던가 이쪽 매출이 좀 늘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IT 사이클 뒤에 한국의 소비가 크게 점핑하는 그런 사이클이 재현될까? 뭐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과거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신세계라던가 현대백화점 같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뭐 저는 개선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아까 전에 하이브 언급해 주셨죠. 그럼 K컬처 열풍과 중국의 일본 배척 분위기가 하이브 등 엔터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그런 관심 없고. 하이브가 BTS가 돌아왔다는 거 완전체 컴백. 그렇죠. 올해 공연을 한 70개 하고 내년에 9개 하는데 저 하이브 계속 불안해했던 게 뭐였냐면 하이브가 결국 나이도 있고 아미 분들은 화내시겠지만 비틀즈도 옛날에 해체됐잖아요, 결국. 어쩌면 하이브가 완전체로 얼마까지 활동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번이 점점점 끝을 향해 가는 흐름 아닐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들 걱정했던 게 빅히트죠. 하이브가 여러 가지 레이블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 빅히트가 하이브와 나눠 먹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반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도시에서 BTS를 얼마나 유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제 효과가 큰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은 79개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일주일마다 있다고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이 공연이 연장되면 티켓 가격 계산을 보셨나요? 그럼 하이브는 그대로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 뒤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하이브란 기업이 숫자 측면에서 매우 어메이징한 숫자가 나온 타임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부터 중국 중국에 된다고 두 사람들이 얼마나 뭘 해주겠어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 구체적이고 숫자에 근거한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내러티보다 실적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신 스타일이네요. 내러티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붙으면 좋죠. 숫자 넘버 곱하기 내러티브라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있으면 더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내러티브가 곱해져야 어쩌면 멀티플이 확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숫자와 내러티브가 결합된 형태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비판하는 영역은 뭐냐면 숫자가 받침되지 않는 내러티브가 곱해지면 숫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는 거죠. 숫자가 마이너스면 내러티브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 내러티브가 붙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게 반도체에서 엔터에서 증권에서 모두가 그렇다가 아니라 일부 대장. 일부죠. 화장품도 일부고 다 일부들이니까 종목 수의 확산은 순환은 돌겠지만 제한적이라 보는 거고 그 핵심 종목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야 되는데 그 핵심 종목들마저도 최근에는 약간 이익을 챙겨서 현금을 만들자는 게 좀 변한 거죠. 지난 8개월간의 핵심 종목들은 그냥 놔두라는 게 제 입장이었다면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장 분위기를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냐면 사실 투자 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 뒤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오늘 김 작가님 오랜만에 뵀을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조정받았다가 좀 다시 살아나는 거면 원전이나 방산, 조선 이른바 구경제 업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재평가받는 이유란 뭐라고 보시고 이 섹터들은 지금은 좀 앞서 망한 섹터만큼 좋게 보시진 않나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가 사실 놓치고 있었네요. 조선 매우 좋게 보고요.
매우 좋게 보시는군요. 전력 위기도 계속 좋게 봐요. 조선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세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그리고 LNG의 수출이고 그랬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엔진 기업 하나 실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 뜯어봤어요. 제가 엔진 기업 실적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25.6%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분기가 20%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올라오냐를 보면 중국 쪽에서 엔진 발주를 많이 받은 회사였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수주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매출 인식이 어느 시점 건설회사도 그렇고 이게 진행도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고마진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2026년은 소위 여러 가지 프로덕트 미스가 다 고마진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조선주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주가가 좀 흔들려준다면 당연히 조선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LNG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은 걸 좀 선호하는 삼성중공업 같은 걸 사실 선호해요. 그런 상황이고 방산도 전 세계가 좀 불안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종목들 보면서 아주 확 땡기는 건 없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원전은 사실 제가 좀 당황했죠 오늘 방송 차는 한전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외사에서 한전은 원전주가 아니다 이래버려가지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뭐 그분들도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것도 주가 빠질 때는 사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뭐 김작가님은 그렇게 아는데 네. 한전이 원전주의 핵심이라고 막 주장해서 사실 항상 이건 많이 넣어갖고 가야 된다 하다가 오늘 그 싸움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말은 공감이 되셨어요? 공감 안 하지만 그 싸움도 일리가 그린 거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히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전 자체는 숫자도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는 안 되죠. 아까 숫자 곱하기 내러티브가 붙어야 되는데 소위 한전이 미국향 진출이 가시화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만약 어제였으면 제가 여기서 한전을 막 세게 말했을 텐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다는 것도 이해 바랍니다. 아니 내러티브 붙는 거는 이 시장의 대장인 두앱일 아닌가요? 제가 누구보다 두앱을 좋아했죠. 예전에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때 2만 원대부터 제가 한 7만 원까지 강하게 말을 했죠. 누구나 그때 다 좋게 볼 때니까 제가 맞췄다 얘기한 거 오해들 마시고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두앱일보다는 저는 한전을 좋게 봅니다. 이유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숫자 측면에서 변화가 일단 좋고 일단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다고 봤는데 아니라고 하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많은 개인분들이 돈을 다 벌었을 것 같지만 곳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증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곳버스 투자, 인버스 투자에서 돈을 날리신 분에게 뭔가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곳버스가 거의 제가 농담처럼 말한 걸 말씀드릴게요. 술자리에서 누가 물어봐서 400원 깨질 때가 바닥 아닐까. 근데 오늘 415원인가 왔더라고요. 곳버스가 제가 400원 그 얘기했을 때가 750원인가 할 때여서 780원인가 800원 깨졌을 때 제가 어떤 분이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저한테 형님 여기면 곳버스 바닥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400원 한번 올 것 같아. 그래서 600원 왔을 때 또 한 번 나왔대. 이건 전 바닥 아니에요. 내가 400원은 올 것 같아. 근데 좀 공교롭게 오늘 아까 연락이 왔어요. 진짜 400원 왔는데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400원 깨지면 곳버스 바닥 아닐까? 모르죠. 그냥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뭐냐면 아마도 그 정도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곳버스를 샀었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해지로 곳버스를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곳버스 투자자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곳버스 투자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적절한 투자 아니라고 강조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우리가 곳버스 투자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오히려 단기적인 주식 변동성 장세의 시그널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어떤 전문가분들은 곳버스나 인버스는 투기나 좀 도박에 가깝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시던데. 잘하면 되죠. 해지하고. 근데 예를 들어 주식 선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 투자가 훨씬 매력적이죠. 우량주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한 주 살 돈 갖고서 주식 선물 사면 훨씬 편하죠. 근데 매수만 하나요? 매도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는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펀드 반탈에 근거하지 않은 숏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가끔 매수라는 건 비이성적으로 센티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잘못 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식 선물도 대형주 특히 숏 치면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소음 좀 이겨내고 장기 복리 효과를 누르기 위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코벨이 했던 굉장히
트렌드 팔로워로 그러니까 추세 추종형 투자가 요새 유행하니까 네. 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분인데 시장의 속도에 발맞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리게 가라는 거죠. 어쩔 때는. 그리고 뱀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가 뱀이 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웅크릴 때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쏟아오를 순간이 올해도 또 올 거다 네.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올해를 놓고 봤을 때. 네. 투자자는 당연히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 시각은 뭐냐면 그건 자명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나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 워렌 버핏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투자해가 돈 잘못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젊었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이게 굴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셨다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주식이 그러다 보면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스키가 가득 찬 언덕에서 눈을 굴리는 스노볼 이펙트를 누리는 인생의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스노우볼 임팩트를 굴리는데 도움되는 또 뭐 강좌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강의 같은 거 하고 계시던데. 그걸 또 소개까지. 근데 뭐 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뭐. 네. 근데 뭐 다음에 되시면. 예, 제가 이제 3.3이라는 거에서 같이 네. 하고 있는데 뭐 상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윤조 대표님이 워낙 최근에 또 시장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그 강좌 함께 하신다면 큰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시장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윤조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